왜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그것도 만도 못합니까? 저 국민당 사무총장 백도현이라고 합니다. 선거 나가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정치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국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우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저 사람입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이 어셈블리를 다루기 위해서 좀 더 좀 깊이 있게 다뤄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 한겨레 정치부의 어떤 굉장히 오랫동안 중추적인 정치부 기자를 했었던 조혜정 기자, 어떻게 보면 좀 내추럴 본 정치 기자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으나 본인은 굉장히 이걸 싫어하는 어떤 맥락에서 내추럴 본이라는 거죠? 그 굉장히 오랫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가식적인 평가 감사하고요. 네, 역시 정확하시구나. 정치부에 오래 있어서 네, 그렇게 됐고요. 네, 9년 동안 정치부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정당을 다 출입을 했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됐네요. 지금은 어엿한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무서운 프로그램인데 사람이 싫다고 굳이 탈출한 사람을 이렇게 첫 회를 볼 때부터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드라마 정말 꼭 챙겨봐야겠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정재영 씨의 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송윤아 씨도 또 팬이라서 저희는 굉장히 뜨거운데 시청률이 이게 동시간대에서 그래요? 제일 낮다고. 네. 정도전 시청자들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시청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막 국회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의원들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현실에서도 보기 싫은데 내가 드라마에서까지 봐야 되느냐 이러면서 펀치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꽤 나왔었잖아요. 펀치는 좀 그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펀치는 좀더 그렇죠. 정치 드라마라기보다는 뭔가 영웅적인 현실에 없는 판타지적인 인물형이 나와서 영웅물에 가까운 드라마였지 사실 본격 정치 드라마라고 할 만한 작품들이 별로 없었는데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시청자들한테는 되게 낯선 작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정치부 기자를 오랫동안 한 내추럴 본 정치부 기자로서 내추럴 본 뽑으시죠.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도 정현민 작가가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일단 믿고 보는 정두전이 일단 너무너무 잘 됐었고 네. 굉장히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드라마였고 특히나 국회는 제가 불과 몇 달 전까지 출입을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1회부터 일단 눈을 뗄 수 없는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정치부로 돌아가는 듯한 어우, 그런 좀 악몽에 시달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당 쪽에 좋은 무슨 소스 좀 없어요? 별거 없는데 에이 전에 소스 챙겨준다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극이기 때문에 극화되어 있는데 여전히 또 이 드라마에서도 기자들은 참 바보로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네. 극중에서 보면은 그 여당 원내대표가 그 서울대 이스크라 출신으로 나오잖아요. PD 계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PD 계열 후배들이 모두 다 자기들이 언급된다라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니, 심지어 어떤 게 있었냐면은 박영규 씨가 연기하는 이거 정치 구단. 예, 네. 이분이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진상 PD라고 이렇게 조용히 뇌까리는 장면인데 애들이 그거를 진성 PD로 잘못 듣고 세상에 PD라는 용어가 나왔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야. 뭐야.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진상 PD라고. 네. 그래서 시청률이 안 나오나 봐요. 다들 그런 것만 찾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정치 드라마에서는 좀 그 어리버리하고 순수한 인물들이 정계 인물에서 각성하고 약자를 위해서 정치하는 이런 판타지물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맞는 인물인 것 같으면서도 결국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같이 해고 투쟁을 하던 동료들에게 뭔가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여당의 공천을 받으면서 당선이 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인물 자체가 좀 단순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보수 여당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또 개파를 처음에는 거부하고 그렇죠. 오히려 자기 소신 발언을 했다가 왕따가 될 뻔하다가 지금 다시 급변해서 뭔가 좀 자기가 힘을 가져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개파의 어떤 돌격대장이 돼갖고 예. 네. 어쨌든 백 총장에게 그 공천 그거를 받고 내가 뭐 그 공천을 받아들이면 그 한수조 그 사측하고 협상을 그 주도를 해주겠다 이런 말을 듣고 협상을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같이 복직 투쟁을 했던 동료들이 아니 어떻게 네 혼자 맘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위원장한테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그 말을 딱 하는데 이 인간 정말 단순한 인물이 아니구나.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이용할 줄 아는 인물이구나. 술자리 가면 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 선배가 옛날엔 어땠는데 지금은. 사실 변절자라는 이야기를 듣기 정말 딱 좋은 이력. 그러니까 실제로 또 극중에서 아무리 이게 선의로 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어쨌건 간에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절을 한 거는 맞으니까요.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알리바이처럼 작용하지 않겠는가라는 의심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알리바이. 저도 진상필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드는데 여당의 공천을 받았던 이유는 야당이 너무 무능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야당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뭘 해줄 수 있어요? 열심히 선거운동 해줄게요.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끝나면 그리고 네.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아무 말도 네. 없었던 건데 거기에 근데 진상필은 거기 나가려던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려는 이유가 복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겠다고 결정을 해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동그라미를 또 그릴 수 있는데 그 새누리당에 들어가 있는 꼭 노동계가 아니더라도 386 출신들의 수많은 의원들이 있고 그럼 그들도 지금 뭐 새누리당을 변화시켜서 이 안에서 우리가 힘을 갖고 뭘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다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상상하는 만큼 새누리당이 변했나? 자기가 공천을 받고 정치를 하는 이유가 노동계가 잘 되고 뭐 여성운동이 잘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공천을 받고 의정 활동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기가 의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게 다 명분인 거예요. 그게 다. 근데 진상필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형이 있어요. 이 형 때문에라도 나는 잘해야 돼요라고 네. 너무너무 절실하게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화 그 메시지를 듣잖아요. 너 잘해야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개인이 체화되어 있는 무엇을 가지고 정치를 네.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조금 희망을 가져봐도 되지 않나? 국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상필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국회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여당 사무총장과 네네. 이제 제1야당 네. 원내 수석 부대표로 나오죠. 뒤에서 은근히 만나갖고 네. 법안 주고받기 거래를 한단 말이죠. 야 이건 내가 해줄 테니까 대신 이거 하나 해줘. 네, 뭐 그래야 뭐 민생 법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나요? 아주 좋게 표현하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나쁘게 표현하면 뭐 바꿔먹기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카메라 비출 때 막 싸우는 그렇죠, 수마다 뒤에 가서 그렇죠. 에이 네. 좋은 게 좋은 거야 너 막 이러면서 그럼요. 서로. 그럼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카메라 뒤에서 하셔야 되는 걸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죠. 이완구 전 총리가 네. 이제 그 인준됐을 때 야권 의원이 총리님 인준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나도 보고면서 울컥했다라면서 눈물을 훔치고는 그걸 왜 그러고 앉아있지라는 생각을. 이 정현민 작가가 굉장히 타협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 대사 중에서도 정치는 어차피 타협이다. 자신의 여백을 만들고 상대방도 거기에 여백을 만들어서 그끼리 만나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정치다라는 얘기를 해서 뭐 자기 생각만 계속 주장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약간씩 굽히면서 서로 타협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다라는 네. 전형적인 네. 말만 번지르한. 저는 정현민 작가가 타협의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방향적으로는 맞는데 어떤 타협이냐에는 저는 여백을 둔 것 같아요. 네. 그의 표현대로라면. 아. 백종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진상필에게 공천을 줘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송윤아에게 난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좋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변해가는 방식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져요. 그리고 그 타협이 도대체 어떤 타협인지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상상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뭐 이제 백 총장이 얘기하는 타협과 또 정현민 작가가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타협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네네네네네. 결국 그래서 네. 백현민이 아니라 정현민 백 총장과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작중에 보면은 그 국회 보좌관들 중에 혹은 비서들 중에 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굉장히 접대받기 좋아하고 오. 예.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장면이 맞아요. 나오죠, 실제로. 실제로 영감님 위세 없고 이렇게 네. 그 유세 떠는 이방들이 많은 모양이죠. 그럼요. 실제 당했던 사람들 들었어요. 기업에 대관 업무를 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나 이런 데 출입하시면서 민원 같은 걸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근데 보좌관도 아니고 비서관. 그 급수가 있잖아요. 5급 비서관이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가야 된다며 골프 접대 플러스 아기를 봐야 되었던 거예요. 이 비서관의 아이 자녀를 돌봄 노동까지 이 대관 업무를 하시는 분한테 시켰던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접대받기 좋아하는 그 보좌관이, 군인 보좌관이 딱 그 상대방이 이제 보좌관님도 이제 배지를 좀 다셔야죠 하니까 뭐하러 배지 다냐? 나는 가늘고 길게 가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배지 달았다가 뭐 그 다음에 뭐 떨어지느니 그냥 그 접대받는 보좌관 생활을 계속 길게 끝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그 보좌관은 네. 그러니까 서현철 씨가 연기하는 네. 이제 서보좌관은 비교적 괜찮은 네. 그 중에서도 하는. 비교적 일도 하는 네. 일머리가 또 꽤 네. 있는 네. 그런 캐릭터 나오는데 이제 그 밑에 들어온 보좌관이 문제, 비서관의 문제. 젊은 비서관. 저희가 이제 의원님 얼굴 봐서 봐드리겠습니다. 해서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이 비서관이 그렇게 감사하면은 언제 주말에 한번 공이나 치라고 근데 그게 나쁘지가 않아요. 좀 재밌더라고요, 구성이. 네. 보좌관 어벤져스라고 표현도 하던데. 진상필 의원이 이제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막 좋습니다. 막 경제 용어 막 나오고 하니까 의장님이 졸지 말라줍니다. 적혀 있어요. 국회의장이 조는 의원들한테 그게 쪽지를 보냅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네.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신문 그 정치면에 이렇게 졸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저거는 리얼리티가 좀 약하다고 생각한 게 요새는 망원 렌즈가 워낙 좋아서 의장님이 졸지 말라신다는 쪽지 받았으면 아마 그것도 아마 땡기시겠어요. 맞아. 사진 기자들이 그 맞아요. 쪽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게 막 엄청. 특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쪽지만 누구 받으면 뭐 엄청 땡겨서 찍을 그럼요, 텐데. 그럼요.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에도 그런 수첩에는 쪽지 적힌 내용들이 네. 그 정치면 헤드라인 많이 장식했잖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뭐 스마트폰으로 문자 확인하는 네네. 것도 네. 일일이 다 그렇죠. 기사화되고. 야동보다 걸린 정말요? 정말 야한 사진 뭐 이런 거보다 걸린 사람이 톡인가 있어요. 뭔가로 누가 링크 보내준 걸 열어봤다라고 주장해. 그리고서 변명은 요새 인터넷에 이렇게 음란물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실태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저는 어제는 그 진상피해 의원이 거기 가서 이렇게 조는 모습을 보고 여태까지 진상피해를 보여준 모습 중에서 가장 국회의원다운 모습이었다. 정치인을 그리는 방식에서도 굉장히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같은 여당파 내에서도 뭐 친청, 반청 이런 식으로 개파를 확실히 개파 보여주지만. 활동을 굉장히 잘 보여주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지? 저 사람은 모델이 누굴까? 쟤는 누구 닮았어? 이렇게 보는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뭐 모델로 조금씩 거론되는 인물들이 예, 있더라고요. 모델 중에 네. 가장 확실한 분은 그 진보정당 사회당의 네. 대표이신 천노신. 일단 이름부터가 너무 천노 심하면 너무 낯이 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누가 봐도 따라할 수 있는 뭐 예. 헤어스타일까지 뭐 딱 그렇게 아니 나오고. 보니까 기래연 씨가 심상정 의원 또 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헤어스타일 해놓으니까. 그분 좀 더 예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심의호님도 나름 여고 시절에 사진 보니까 되게 풋풋하셨던. 아 대학 때 사진 말씀하시나요 혹시? 대학 때 사진이나요? 대학교 1학년 때 그 노동도 하기 전에 그 했던 그 사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나 봐요. 네, 그힐 되게 신고 풋풋한- 치마 입고 있던 맞아요. 그, 네. 저는 이건 진짜 확실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던 게 박준서 의원이 이제 설정상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방직 공장을 운영을 이렇게 해서 그 부로 이렇게 뭔가 그 중진 의원이 됐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김우성 대표가 네. 그 저기 전남방직. 예, 전남방직을 이제 물려받았잖아요, 혜선씨께. 그걸 보면서, 모델인갑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배경은 또 그 사람을 따왔을 수 있는데 하는 행태를 보면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아. 아니면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뭐 옛날에 뭐 이제 김종필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류의 옛날 정치인들을 좀 더 닮아 있는 것 같긴 네. 해요. 또 눈에 띄는 캐릭터 중에 이제 비례대표로 뽑힌 홍찬미 의원도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캐릭터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누구를 하나 딱 찍기는 그렇지만 저는 야당의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야당의 전 의원 전직 의원 18대 때 의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아니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홍찬미 의원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그분이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어쩌면 그 대변인으로 유명했던 한 어떤 여성 의원일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은 했는데 그분은
분도 약간 있어요, 보니까. 네, 그분은 많이 거론이 되죠. 아, 네. 그분도 약간 있는데 저는 그분보다는 그러니까 그 전 의원이 조금 더 전직 의원이 조금 더 예, 비슷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우리 이거 삐 처리 얘기할까 진짜? 이러니까- 막 얘기 하고 있어. 안 돼. 아니, 안 돼. 아니 이런 적 없어 고무장갑 끼고 옆구리고 있는 거 같잖아요.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자기 지역구 예산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렇죠. 항상 매년 이제 반복되는 일인데 요즘은 카톡으로 하잖아요. 카톡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카톡 예산? 그래서 옛날에는 쪽지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의원님 뭐 우리 지역구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요즘은 다 카톡으로 보낸다고 해서 카톡 예산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꼭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에요.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를 대표하고 그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자기 지역구 딸라고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는 걸 저거를 노력하는데 그건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전국으로 봤을 때 내 지역보다 다른 지역이 더 필요하면은 그쪽으로 그렇죠. 가는 것도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일단 자기 지역구로 최대한 따와야지 다음에 또 그렇죠. 공천을 받고 그렇죠. 당선이 되니까. 그렇죠. 좀 이제 작중에서 좀 아쉬웠던 게 그래서 SOC,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이게 마치 그냥 정말 빚더미만 늘리는 돈 잡아먹는 괴물인 것처럼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지 못한 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시청자 수준을 좀 너무 얕잡아 보시는 거 네. 아닌가요? 그 정도는 충분히 설명 안 해도 어셈블리를 보는 시청자라면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혼자 살아남을 게 있어요? 톤이 약간 시트콤 같은 느낌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유머도 쏠쏠하고. 네. 그렇죠. 특히 지상필 의원실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슬프게도 지금 많은 사람이 보고 있지는 않지만 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너무 무거워지거나 너무 닭살인데 싶을 때쯤 해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좀 풀어주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저는 근데 가벼운 요소들이 의외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당이요? 무슨 당이요? 봉숭아학당이요? 맹구세요? 지금 이러면서. 참 유머 코드가 예. 나 거기서 난 너무 웃겼어요. 공수학당에 딱 머물러 있어요. 옛날 사람. 아니 진짜 근데 진짜 정치 이 정당 회의에서 정말 개판인 회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 회의를 두고 진짜 봉숭아학당이라고 그런 이제 얘기하죠. 비유를 많이 하는데 하죠. 그 비유법 흔히 많이 쓰는 비유법이요. 그쵸. 그걸 또 갖다가 거기에 그 상황에서 대본을 이렇게 활용해 먹은 게 굉장히 그쵸. 또 그 빛나더라고요. 그걸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여기서 알아서. 쓰는 그 거기서 관용어구를 심지어 알기 맹구까지 때문에. 나와. 맹구세요 이러니까. 아 그리고 원래 정재영 배우가 어떤 그렇게 울컥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연기에 정말 능숙하신 분이라 그렇죠. 맞아, 그리고 맞아. 그 틈에 살짝 그 자기 특유의 유머 코드를 맞아, 불어넣는 맞아. 게 맞아. 굉장히 천재적이에요. 맞아, 맞아. 첫 회에 이제 또 조재현 배우가 특별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비타 500박스를 가지고 나빵 터져, 빵 터져. 송윤아 씨에게 열심히 공천 좀 받게 해달라고. 임팩트 있게 등장하셔서 물벼락 맞고 나가죠. 그렇죠. 이 드라마가 마냥 무겁게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선언하는 그런 장면 같아서 주목할 만한 카메오 또 한 명 있잖아요. 그 대통령 목소리로 나온 네. 유동근 씨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왕을 섭렵하는 것도 못해서 이제 대통령까지. VIP까지 하시는. 또 캐릭터 중에 하나 주목할 만한 캐릭터가 지금 옥태견. 옥태견. 인턴으로 사랑합니다. 들어간. 네. 옥태견. 태견아 누나 약속하는 어떻게 이러려고 문화부에 오셨군요. 내추럴본 문화부 기자예요. 네. 실제로 이런 인턴들이 있습니까? 이런 인턴이라 하면 그러니까 잘생긴 옥태견 인턴을 정도의 말씀하시나요? 미모를 갖춘. 그 이준석 씨 예전 그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네네, 했었던 네. 이준석 씨 같은 경우가 예전에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옥태경 같은 인턴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준석 이준석 같은 사람이 전 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네. 위원을 이야기를 해주 감사합니다. 문화부로 옮겨오신 이유를 알겠네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외모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저도 외모 평가 같은 건 한 적 없습니다. 예.
극중에서 오태견이 연기하는 인물은 이제 그 진상필이 그 해군 노동자 그 조직투쟁을 했을 때 그 조직위원장이었던 배달수 손병호 배우가 연기했던 그 배달수 씨의 이제 아들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뭐 아픈 개인사를 딛고 이제 아버지의 사망에 어떤 배신자 진상필이 있다라는 어떤 원한을 품고 그렇죠. 이제 국회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진상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스파이처럼 장입한 경우인데 약간 드라마 안에서 너무 그 혼자 스토리가 너무 겉도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싶었는데 느낌이 있었죠. 요즘 들어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설정했을 때는 이제 젊은 세대, 뭐 나는 해고라도 됐으면 좋겠다. 네네, 이래서 네. 뭐 흔히 말하는 3포 세대. 세대요. 네. 국회는 인간 쓰레기들만 모여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와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대사까지 뱉잖아요. 젊은 층들이 정치를 굉장히 혐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젊은 층의 시각을 대변하면서 그 정치를 혐오하던 인물들이 어떻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가. 실제로 저만 해도 정치부를 그렇게 오래 안 했었다면 처음에 갈 때는 저도 그런 이제 정치인들 되게 막 나쁜 사람들 이런 굉장히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이제 굉장히 저- 그런 게 편견이 강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출입했던 곳이 한나라당이었고 더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그때 되게 힘들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치부 안 했으면 정치가 유용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었겠다. 그리고 네. 저 사람들도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뒤끝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에 오태견이 없는데 국회 인턴이라고 오태견이 있겠어요. 그래도 의원들 중에는 이제 좀 존잘인 의원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외모 면에서. 존잘의원. 예. 홍정욱 예전에 연예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있으니까. 아니 보통 연예인 출신들보다 이렇게 홍정욱처럼 그 옛날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옛날에. 분들이, 예. 아니면은 갑자기 그 교수님. 송호창 그렇죠, 그렇죠. 의원. 네. 송호창 네. 예전에 이제 그분이 이제 조국 교수님 옆에 서 있는 거를 제 실물로 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처음엔 조국 교수님 얼굴 구경하러 갔다가 네. 조국 교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 남자는 누구지? 익숙해서 익숙해서. 아니야. 퀄리티 차이가 있다니까. 아니야, 나도 실제로 봤어, 투샷을. 취향이니까 존중해 달라고요. 저도 이제 술탄 오브 더 TV에 정재영 씨에 대해서 썼습니다만 사실 저보다 더 심각한 그 정재영 덕후가 여긴 정재영 덕후, 여기 옥태견 덕후. 저는 송윤아 덕후. 네. 일단 정재영 씨가 TV 드라마를 한 게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20년 만에 첫 출연. 20년 만에. 네. 와. 뭐 이번에 제작 발표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잡았다 뭐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조금씩 이제 섭외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 정재영 배우의 절친인 그 신하균 배우가 전전 작품에서 또 국회의원 역을 했었거든요. 물론 로맨틱 코미디이긴 하지만 망했죠. 네. 처절하게 망했죠. 그것까지 닮으면 안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진심의 인물인 거잖아요. 맞아요. 정재영 씨는. 그리고 특징은 그 진심을 표현할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남자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맞아. 그래서 정재영 배우의 어떤 시그니처라고 하면 늘 핏발선 눈 이렇게 눈물이 막 고여 있고 예. 눈은 충혈되고 뻘겋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툭 치면 네. 이렇게 으아! 하면서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꼭 그렇게 막 폭발적인 캐릭터를 사람들이 많이 강렬하게 기억을 해서 그렇지 그 겉만 보면은 전혀 절박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나름 정재영 배우의 특기예요. 심드렁한 약간. 네, 그렇죠. 아는 남자 같은 경우가 그게 되게- 절정이죠. 저는 사실 그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경우.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고 본인도 예전부터 이제 문화생활을 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군요.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지만 내추럴본 영화관까지 문화부자니까요. 많았다. 지금 이런 거 드라마 누가 어필하고 많이 있어요. 보나? 네, 배틀해볼까요, 우리? 어셈블리 안에서도 진상필이 굉장히 절박한 인물이고 뭐 진상으로 평가받는 그런 인물이고 굉장히 자충우돌하는 인물이지만 그 조는 모습에서도 인간미가 분명 나오는 그런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덕후 맞네, 덕후 맞아. 네. 보는 모습마저 사랑스러운. 네. 그렇죠. 가령 이제 뭐 정재영 배우의 어셈블리에서 가장 뭐 많이 회자되는 연기는 첫 회에 그 대법원에서 왜 아무도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명대사로 많이 회자를 할 텐데 저는 사실은 모든 장면들이 이제 관람료로 내고 보고 싶을 정도로 정재영이 이런 연기를 또 잘 받아주는 상대로
송윤아 씨 연기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아우. 없는. 송윤아 씨가 나 네. 이렇게 연기를 잘했나? 다시 보게 됐어요. 거의 작년에 마마 이후로 인생작을 지금 2년 연속으로 네.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 나는 정치의 언어를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라는 정제된 톤 사이로 비직비직 나오는 근데 저 지역구는 내 거였는데 어디서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장면이 제일 명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보좌관 좀 해주세요라고 매달리면은 저 정말 정치 잘해야 돼요라고 얘기하면은 그 톤을 유지하고 싶은데 성질 때문에 톤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하세요, 잘하시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진상필 의원이 사고 쳤을 때 그걸 바라보는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뭔가 막 짜증이 나는데 머릿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뒷수습을 해야 될지 막 복잡한 그 표정이 정말 그 송윤아 씨랑 정말 잘 어울려요. 정말 사실 백 총장 같은 그런 자질을 가진 인물이잖아요. 서울대 출신의 그 정말 그 젊은 나이에 뭐 청와대 그 정무수석 뭐 행정보좌관까지 행정관까지 행정관. 거쳐서 네. 다양한 이력을 거쳐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런 그렇죠. 인물인데 말도 안 되는 인물이 자기 공천을 네. 뺏어가서 그 정말 답답하고 그 어떤 인맥 없고 여성으로서의 어떤 한계 이런 거가 정말 연기 히스테리컬한 그런 연기에 너무 맞아, 잘 히스테리컬. 나와요. 예. 왕년에 자기 지시 받으면서 선거운동했던 홍찬민이 그러니까. 이게 최인경 씨 이 컵 좀 치워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괜히 휴지 하나 뽑아서 이렇게 땀 닦고 이렇게 뚝 던져버리고 네. 어떤 그거를 그 모멸감을 이렇게 목구멍 뒤로 삼켜 넘기고 잘했어라고 혼자 있는 공간 돌아와가지고는 그거를 폭발시키는. 전문직 드라마 하면 네. 그 배경만 놓고 연애하는 드라마라고 네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연애 러브라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정재현 배우가 비록 이혼 위기에는 있지만 부인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송윤아 씨랑 너무 케미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윤아 씨는 말 그대로 정말 신경줄이 피아노 끝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머리끝까지 당겨진 그런 인물인데 이제 진상필은 정말 좀 이렇게 여백이 많은 그런 인물이잖아요. 이 드라마 안에서 송윤아 씨가 유일하게 정답인 캐릭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향만 놓고 보면 뭘 물어봐도 백 총장도 마찬가지고 네가 오라라고 얘기하고 뭐 정재영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본인의 이 신경질과 이런 것들을 유일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또 정재영 씨예요. 다른 캐릭터한테는 그런 식의 짜증을 그렇게 내거나 버럭하지 하지 않죠. 않잖아요. 근데 딱 그래요. 그리고 홍찬미한테도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게 권력관계가 의원과 보좌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 역전이 네. 되면서 기묘한 이 케미가 있어요. 네. 너무 재밌고. 둘 사이에 러브라인이 싹트릴 가능성도 있나요? 뭔가 미묘한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지 맙시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걸 대놓고 하는 거 아니고 뭔가 미묘하게 이렇게 약간 타는 것도 우정, 동지애, 네네. 동지애겠죠, 동지애. 동지애. 미생이 이미 입증을 했잖아요. 그 일터에서는 네. 러브라인보다 동지애가 더 먹힌다라는 거를. 대신 러브라인은 오비서와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고향에서 같이 온 성지로 씨하고 성지로 씨가. 변성기와 변성기인가요? 네, 변성기와 오해리. 변성기와 오해리 사이에 저는 러브라인이 옥태견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나도 옥태견이랑 저 송윤아 사무실에서 일하던 소미 씨라고 나오는 것 네, 같은데. 송소미. 송소미 씨. 오히려 그 러브라인은 그런 데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드라마를 정치 드라마에서 갑자기 사랑과 전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정도전도 사랑과 전쟁이었잖아요. 정몽주와 네. 정도전의 이성기의 삼각관계. 그거 약간 퀴어의 스포크 쪽이고 그쪽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초반에 정도전 네. 좋아하는 정도전이랑 썸 타던 그 여자 있었잖아요. 한여였나? 초반에 죽잖아요. 예, 그 그렇죠. 여자가 네.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러브라인이 그런 이성애적 관계만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더 넓은 의미의 그런 인류애적인 그런 감정을 너무 멀리 가는데. 이 정치라는 거 자체가 원래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저희가 점점 포장이 늘어요. 네. 다음엔 국회로? 이 보면은 이제 홍찬미 의원을 연기하는 김서영 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백 총장을 연기하는 그 장현성 씨도 그렇고, 되게 그 캐릭터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케미가. 아 여기는 맞아요. 정말 수행비서 하나도 네. 너무 배우들을 잘 썼어요. 아, 그것도 우리가 서정민 기자님 아, 그렇죠. 기회가 언급을 안 할 나올 수가 때마다 없죠. 칭찬하는 백 총장의 비서실장으로 나오는 정희태 씨. 네, 임 실장. 저기 페북에서 늘 내 친구 정희태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능력 있는 인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굉장히 그 어떤 실세와 같은
보좌진 중에 실세로 그렇죠. 등장하죠. 전작에서 그 이승민 역할로 이렇게 그 네. 많은 출연분을 확보하지 못한 거 금방 같은데, 죽었죠. 네, 이번 작품에서는 뭐 이렇게 그래도 출연분이 많이 확보될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 뭐 있죠. 백 총장이 끝까지 갈 인물이니까 그렇죠. 교체하지 않는 이상 보좌진을 끝까지 간다고 봐야 될 텐데 여기서 그렇게 입체적인 캐릭터는 아니에요. 굉장히 좀 약간 아, 그럼요. 네, 네, 입체적인 네, 캐릭터는 네. 아니어서 조금 아쉬워요. 이 사실은 정희태의 어떤 지금까지 정점은 미생의 정과장이었는데 요거 좀 정과장을 넘어서는 뛰어넘지는 역할을 못하는. 맡아야 되는데 약간 임 실장은 약간 아쉽고 그쵸. 뭔가 예. 이렇게 괜찮아요. 언제 한번 네. 정희태 배우를 모시죠. 정희태 배우 스페셜로.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희태랑 여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미생할 때쯤이면 어디 술집 가니까 주변에서 막 사진 찍자 그러고 막 사인해주고 서비스 안주를 막 줘요. 정말? 되게 재밌는 게. 진짜 그랬어. 되게 재밌는 게 서 기자님께서 그 정도전 할 때는 인증샷을 안 올리셨어요. 뭐 그러다가 미생할 때 둘이 같이 사진 찍고 내 친구 희태 사진 올리셨다고. 좋아요가 엄청나게 올리면서 우와 막 유명인이랑 막 이러면서 아, 네, 정말 이 뭔가 정치적인 네. 행보를 그러네요. 펼쳐서. 권력의지 충만하시네요, 진짜. 실세는 말이죠. 그 박충석 의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세는 그냥 실세가 아니라 없는 걸 있게 만들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야지 그게 실세거든요. 네. 근데요? 네. 아니 제가 연결고리를 없는 공짜 안주. 정희태 배우를 내가 이제 저 인기 배우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실세가 돼서. 킹메이커를 하시겠다. 제가 두 들어보겠습니다. 분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뭐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고 그래요. 이 드라마가 왜 정도전에 비해서 좀 인기가 덜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정도전의 혁명은 이게 성공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보는데 이거는 약간 좀 이게 어떻게 될지 장담도 없고 그래봤자 드라마인데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저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스를 보면 마감 뉴스를 보면 되게 정말 답답하죠. 되게 속 터지는 이야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 정치가 더 드라마틱해졌어요. 그 유승민 사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드라마 보면서 그래도 저기는 공화정이기라도 하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TV를 끄면 왕정인데. 사극에서도 사실은 그 성공한 역사에 대한 작품은 굉장히 시청률이 높지만 실패한 역사를 그리는 작품들은 시청률이 항상 낮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정치 드라마에 탈을 쓴 드라마들이 왜 결국엔 판타지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옥태견이 그 경찰 그 면접을 볼 때 그 대사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그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들이 질문이 그러면 과잉 시위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크레인에 올라가서 떼쓴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옥태견이 막 부르르 떨며 일어나서 던지고 나오면서 그 사람들은 땅 위에서 발 딛고 살 데가 없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울면서 막 나오잖아요. 네. 그 대사가 너무너무 직구이기는 한데 사실 좀 촌스러울 정도의 직구이기는 한데 약간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대사를 옥태견이 쳐? 이 드라마에서 KBS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멍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실을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있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야 니네가 속고 있는 거야, 니네가 뉴스에 속고 있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저는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낯설어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우리가 정말 직면해야 될 진실이다 이런 거를 또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안 보고 싶기도 하고. 아 그래요? 하여튼 다른 걸 다 떠나서 드라마가 재밌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재미도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있고, 의미도 있고 저희가 이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영업 모드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를 좋게 본 사람들이 네네.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볼 몇 가치가 부작으로 예정이 돼 있나요? 20부작? 20부작? 아 그렇게 길게 안 하네. 안타깝다. 아니 뭐 내년 선거도 해야 되는데 1년 가면 안 되나요? 네. 아니면 지금부터- 시즌제로 간다라고. 왜냐하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재미있어집니다. 이제 공천권을 둘러싸고 이 공천권이라는 게 우리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구태 정치로 가는 또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도 지금 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뭐 공천 방식을 저 상향식 오픈 공천을 프라이머리, 하자는 오픈 등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를 제안하고 청와대 이번에 유승민 사태도 다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반기를 못 든 게 공천권을 스스로 쥐고 있다고 그렇죠. 지금 모든 공천권을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할 거라는
그런 불문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국회의원은 4년제 비정규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천 못 받으면 세상 제일 안 된 사람이 전 국회의원인 거예요. 전 의원. 전 네. 의원. 네. 어디 가서 맨날 이렇게 대접받던 사람이 네. 이렇게 있고 다시 재기해보고 싶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는 옛날 사람으로 돼 있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헌정회 가면 굉장히 그 우울한 그게 있다면서요. 헌정회 그 사랑방 같은 데 가면은 그 방 분위기 되게 우중충하다 그러더라고요. 가본 사람들 말이. 가보셨나요? 글쎄요, 어느 방 말씀하시는지. 그 좀 어르신들 많이 모여 계신 방이 있다고. 이게 할아버지도 계시니까 뭐 그런 것 같고. 네. 근데 아무튼 공천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밥그릇이잖아요. 내 밥그릇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티켓이니까 내 목줄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의 목숨을 걸까 그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에서 비겁해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제 당이 자기 후보를 못 고르고 그 국민들한테 후보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어차피 정당 민주주의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라는 것은 우리 당의 후보입니다, 뭐 저 당의 후보입니다, 누가 더 좋은지 골라주세요. 우리가 개런티합니다. 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논란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얘기도 하죠.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다음 공천에서 대통령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많이 상상도 해석을 사실 많이 하죠. 하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서 이제 잘려나간 거고. 사실 우리가 이제 매번 투표를 하고 이러지만 뭐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하지만 그 후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런 거를 좀 이런 데까지 관심을 두고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후보로 나오기까지 그 전 과정도 굉장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드라마 어셈블리 보면서 예전에 무한도전 이제 선택 2014에 네네네. 대해서 굉장히 공익적인 서비스를 한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뀐 선거제도를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라는 점에서 공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셈블리 또한 여의도 방언을 네. 최대한 안방 시청자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것이 실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공익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다못해 추경 예산이 뭔지도 대부분 어디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저게 뭐지 했던 분들도 드라마를 통해서 아 저게 저런 거였구나라고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관심하고 혐오하던 그 세계 안에 정말 인간이 있었고 또 나를 닮은 인간이 있고 나랑 또 가치관이 부딪히는 인간이 있고 이런 치열한 인간들의 드라마라는 걸 일단 이해해 주는데 이 드라마에 정말 큰 재미가 있는 거고. 영국 부커상 수상 작가고 우리에게는 또 이제 어텀먼트의 원작자로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작가죠. 이언 맥큐언의 신작 칠드런 액트입니다. 직역하면 이제 아동법인 거죠. 네. 여호와의 증인인 소년이 사흘 안에 수혈을 받지 못하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종교적 신념으로 병원과 소송이 벌어집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목숨을 잃을 환자를 치료를 안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영국은 만 18세 이상의 어른이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다만 이제 극중에 이 소년은 아직까지 석 달을 남겨둔 상태인 거죠. 법이 굉장히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렇게 그 목숨을 다루거나 종교를 다루거나 굉장히 내밀한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또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이 또 국회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거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 5분께 언제나처럼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엔딩곡을 소개할 시간인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대목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개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송윤아가 연기한 그 최 보좌관이 얘기해요. 개파는 장미꽃 가시와도 같다. 이제 달콤함에 취하면은 영혼을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개파를 이용은 하되 개파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충고를 하거든요. 신상필 의원한테. 신상필 의원이 어쨌든 지금은 그 친청 개파의 어떤 돌격 대장이 돼서 뭐 쓰이다가 이제 버림을 당할 팽할 위기에 처한 상태인데 정말 개파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개파를 그래도 잘 이용을 해서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것을 잘 뭐 원래 원하던 거 해고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뤄낼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흥미가 가는 대목이어서 개파라는 어떤 구도를 어떻게 이용할지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가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장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개파는 장미와 같다. 장미의 가시. 거기서 갑자기 연상된 노래가 있었습니다. 엄정화의 대반의 장미. 내가 이럴 것 같았어. 아까 장미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뭔가 이어갈 때 서 기자님이 뭔가 정말 이거는 잘 골랐다라고 얘기하면 설명이 되게 간결해요. 지금 자꾸 돌아가지고 결국 대만의 장미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 말 혹시 기억나지 않으세요? 배신의 정치, 배반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난 그래서 도대체 뭐가 배신이고 뭐가 배반인지 난 그걸 보면서 그 배신과 배반의 의미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배반하고 누가 배신한 건지 말하자면 그 의원들이 제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공천권을 쥐고 있을 것 같은 엄정화 씨한테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방금 하려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니, 거기에다 그분을 갖다 붙이면 어떡해요. 아니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요 딱 나옵니다. 상처를 받은 나의 맘 모른 채 넌 웃고 있니 후회하게 될 거야. 이거를 난 해주고 싶어요. 이 얘기를. 왜 하필 원내대표로 나를 택했니 뭐 이런.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결국은 뭔가 배반의 정치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본인들이 배반의 정치를 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어떤 본인들이요? 네, 본인들이죠. 왜 복수지? 예. 아니 거기에 이제 함께 이제 말 그대로 돌격대장을 자처하고 나선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엔딩곡입니다. 이래서 네. 공천 받을 수 있겠어?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잉여사롱이 이제 여름 휴가기를 맞아서 제작진도 휴가를 좀 가고 하면서 2주 동안의 휴지기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더욱 저희가 재충전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알찬 컨텐츠 갖고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점점 33초 주어진 시간을 남기면서 소개를 하는 여유를 부리고 있는 이승환의 삼삼한 드립. 이번 주 소개해드릴 것도 33초가 굳이 다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고 방송에서 사은품으로도 나눠드렸던 들깨이빨 작가의 먹는 존재 2014 오늘의 우리만화상 수상작 먹는 존재가 3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3권 사시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욕 마그넷 이 정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할 말은 많이 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 22초로 줄여볼까? 다음으로.